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마도 이제 우리 상품, 가장 우리가 이제 이커머스 회사이다 보니까 상품적인 측면이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가 우리 직원의 역량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먼저 상품부터 얘기를 하자 그러면, 제가 처음 여기에 왔을 때는 첫 해에 이제 마이너스 한 9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었는데, 원래 이 회사의 업력이 굉장히 긴 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30년의 업력을 갖고 있는데, 그 업력 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의 상품들, 특히나 상품에 대한 소싱에 대한 역량,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첫 번째, 가장 우리 비즈니스의 근간이 되는 상품에 대한 빨리 소싱 체계를 다시 복원을 해야겠다라는 걸 먼저 하나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오자마자 마케팅이나 IT보다는 주로 MD들에 대한 플러스를 굉장히 많이 가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빠져있고 그동안에 있었다가 우리 회사에 원래 있었다가 나간 브랜드들을 잡아오는, 다시 그래서 브랜드들이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약 3,000개 정도에서 지금은 벌써 한 8,000개 정도의 브랜드가 지금 이제 저희가 소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좀 더 다양한 상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브랜드에 대한 상품의 소싱력을 강화를 했던 게 아마 첫 번째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런 브랜드를 소싱할 수 있는 이제 직원들이 두 번째의 적자에서 흑자를 극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아침 8시 전에 출근을 해서 저녁 11시 전에 퇴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절실했고 그만큼 회사를 살려야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직원들이 안 따라왔는데 계속 그 생활이 반복되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새 직원들도 일부 동참을 하면서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상품 소싱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브랜드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딱 1년여 만에 회사가 적자 회사에서 흑자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두 가지 주무기는 상품과 우리의 직원의 역량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적자를 봤던 게 지금 현재 많은 흑자를 볼 수 있는 회사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얘기인데, 저는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4년 전에는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요. 제가 바라보고 지금 현재 향해서 가고 있는 지향점은 조금 더 건강한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첫 번째 지향점이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 수익 기반의 회사를 만들고 싶은 게 두 번째 지향점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 임직원의 개개인의 역량 향상이 아마 세 번째 제 지향점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 저와 우리 임직원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사내 복지나 또는 이런 복지를 확충하는 이런 부분을 지향적으로 가지고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간략히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건강한 회사 만들기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제가 지금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구성을 하면서 가고 있어서, 우리 회사에 있는 모든 직원들은 아마 저희 회사 나름의 7대3 법칙과 8대2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잘 외워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예를 들면 7대3 법칙이라는 거는 저희 자사 사이트에서 파는 것과 이제 제휴를 통해서 파는 것과의 비율을 얘기합니다. 이런 황금 포트폴리오를 지금 이제 잘 지켜서 가고 있고요. 그 얘기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곳에서는 그러니까 자사몰에 대해서의 판매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만 건전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사에서의 성장이 일정 부분 가져가야 우리가 건강한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런 비율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고 성장률도 비슷하게 이렇게 7대3의 법칙을 적용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첫째 점은 아마 건강한 회사, 건강한 포트폴리오, 건강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렸던 수익의 안정.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면, 또는 이익을 내지 못하면 저는 기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교육을 시키지만, 공원 이익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지만, 공원 이익 또는 우리가 비용에 대한 절감, 그 다음에 수익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이런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의 수익을 확보를 하는 그런 방향을 가고 있고요. 그 아까 8대2라는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수익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우리 또 회사 내에 포트폴리오가 이제 8대2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8이 이제 우리 비즈니스의 근간은 업체에서 주는 상품을 팔아서 내는 수수료의 수입입니다. 그게 이제 8의 포션을 가져가고 있고요. 2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입하거나 또는 생산하는 비즈니스가 한 2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팔리고 있는 전체 상품을 100으로 봤을 때 80%는 위탁 베이스의 비즈니스로 운영하고 있고 20%는 사입 비즈니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수익하고 연결되느냐? 저희 회사의 많은 부분의 수익이 사입 비즈니스를 통해서 일부 창출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그 수익에 대해서 좀 안정화를 가기 위해서 일부 사입의 불규칙한 부분들을 생산으로 좀 메우고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8대2의 포트폴리오를 지키면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가는 게 두 번째 우리가 지향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이제 직원들의 이제 개개인의 역량 향상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뭐 직원들이 회사를 위해서 뭐 열심히 일해라 저는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열심히 일해라 단 본인 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실력을 쌓고 개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해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뭐랄까 9%를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9%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어떤 국가나 이 부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부강해지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기업이 부강해지려고 그러면 결국 개개인이 부강해져야 기업이 부강해지고 국가가 부강해진다는 그런 그 학설이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개개인의 역량을 쌓는 데 좀 많은 지향점을 두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는 아마 투자를 아끼지 않은 그런 지향점을 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산업 복지의 이제 확충. 그래서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많이 신설하고 있는 편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우리 회사가 계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성의 연구에 간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아마 더 창출해서 우리 직원들이 행복하게 또는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쓸 예정입니다. 이 회사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를 제가 만약에 경영을 한다 손 치더라도 뭐 만약에 뭐 1000명, 2000명, 뭐 10,000명이 되면 어렵겠지만은 500명 이하까지는 제가 전 직원의 이름을 아마 다 외울 겁니다. 우리 회사에 와보시면 알겠지만은 각 개개인의 자리 위에 반드시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잘 보이게. 네. 뭐 제 의지와도 같이 관련이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상당히 많은 직원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뭐 사진 보고 이름을 절대 외울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 절대 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표를 붙여놓고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직원들 사이를 헤집고 잘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직원들과의 여러 가지 질문과 대화, 그 다음에 업무적인 것도 일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업무적인 것보다는 업무 외적인 것도 일부 물어보면서 그 해당 친구와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름을 외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적인 대화도 일부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직원과 저와의 친밀도를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팀장급급 이상들은 뭐 이름을 많이 부르지만은 사원들은 대표가 이름을 불러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원급들은 대표하고 말 한마디 섞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같이 그런 얘기를 하면 사원이 대표를 바라보는 친밀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마 꺼리낌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어려움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로 이제 이름을 외우는 계기가 됐고요. 이름을 외우다 보니까 그 직원들의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대표가 그 직원들의 이름을 정말 다 기억하면서 이름을 다 불러줬을 때 직원들이 느끼는 기쁨도 저는 저한테 또 하나 돌아오는 아마 기쁨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좋았던 점이 또 뭐가 있냐 그러면 그 직원과 저 간에 이제 신뢰가 좀 쌓이기를 시작합니다. 이 기간까지는 뭐 약 한 달에서 2달 정도 이름 외우기까지 걸리지만은 그 기간 동안에 서로 간에 신뢰가 쌓는 이제 이런 계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 부분을 제가 여기가 아니고 뭐 딴 데 가더라도 아마 이 행동은 계속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에게 대한 대표의 관심이라고 보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었으면 절대 이름 외울 수 없습니다. 그만큼 저도 노력하고 이름을 외운다는 걸 우리 직원들이 많이 알아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자부심을 갖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남다른 철학을 좀 갖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 복지는 어떻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1년에 한 번 해외여행을 보내주고요. 우리는 이렇게 보내주고요. 우리는 1년에 한 번 어디에. 저는 그게 기업 문화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기업 문화 중에서 가장 남들보다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저는 딱 한 개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과에 대한 공정하고 철저한 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굉장히 큰 적자를 보던 회사였기 때문에 그 적자를 타개하고 이만큼 온 데에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철저하게 성과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보상을 했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크든 엄청나게 작든 거기에 따라가지고 반드시 무언가는 보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부분을 제가 놓치지 않고 계속 실행하다 보니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이제 신뢰가 생깁니다. 무슨 신뢰가 생겼느냐? 우리가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합당한 뭔가가 나올 거야 라는 인식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과를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좀 미흡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과가 있는 곳에는 철저하게 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정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우리의 문화가 저는 남들과는 정말 다른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4년 동안에 저희가 굉장히 큰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탈바꿈했는데요. 흑자로 탈바꿈할 때도 일정 부분 보상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올해까지, 그러니까 작년 19년도 우리가 결산했을 때까지 그 보상은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올해 2020년도에는 작년보다도 훨씬 좋은 성과를 아마 낼 것으로 지금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아마 또 작년보다는 조금이라도 올라간 아마 성과 보상을 해줄 것으로 저는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도 가지고 있지만은 남들이 따라하기 쉽지 않은 그런 성과에 대한 보상에 대한 우리가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유라기보다도 우리가 하나의 기업입니다. 하나의 법인입니다. 법인. 법인인데 법인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하나의 기업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반드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윤을 창출하는 게 큰 목적이지만은 기업의 또 하나의 주어진 임무가 뭐냐 그러면 바로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대표로 있는 한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실행해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 동호회를 조직한다든지 또는 연간으로 봤을 때 각 분기별 우리 밥퍼 봉사활동, 그 다음에 김장당구 봉사, 그 다음에 연탄 나르기 봉사, 그 다음에 바자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이 활동을 왜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기업으로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그와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에 우리가 벌고 있는 이러한 이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환원해야 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구성원들이 각자가 맡은 부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은 봉사를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강압적일 수도 있지만은 1년에 한 번씩은 봉사활동에 대해서 반드시 참석하도록 좀 그렇게 의무화를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잘 따라주고 있고요. 오히려 스스로 창조를 해서 지금 이제 봉사활동을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봉사활동을 조직해서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우리 직원들이 정말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정말 우리 직원들이 잘 소화해줘서 너무 감사하게 지금 현재 잘 우리 봉사활동을 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배워서 나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바라는 인재상은 뭐냐 하면 많은 거를 좀 배울 수 있는 인재를 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서두에 좀 일부 말씀드린 부분이 일부 있지만은 그 개개인의 능력, 그다음에 개개인이 많이 배워서 개개인의 역량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지향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가 적극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은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회사에 오실 때는 만약 지원하실 부분이라면 그 대표이사로서 저는 딱 3가지를 많이 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열정입니다. 열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직원 간의 신뢰. 그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뭐냐면 실행. 요 딱 3가지입니다. 열정은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하고자 함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전문 지식이 많아도 열정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열정을 가진 인재가 우리 회사에 취업하기 위한 1순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을 많이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철철 넘치는 끼를 보여줄 수 있다면 아마 우리 회사에 들어오시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있는 그대로 오픈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짓 없이 가감 없이 항상 오픈마인드로 정직하게 있는 사실을 팩트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녹아져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 닥쳤을 때 그 전공법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냥 무식하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정확히 사실대로 얘기하고 그 부분을 타개해서 뚫고 나가는 게 저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가지신다 그러면 그 무한한 신뢰를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우리 회사에 좀 어울릴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일이 주어지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결국 끝단에 뭐냐면 실행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회사 아마 경영회의실에 오시면은 아마 붙어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나 또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본인이 해라, 직접 해라, 그거를.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정말 원하고 열정적으로 원한다 그러면 그 열정적으로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실행을 해야지만 그걸 분명히 얻을 수 있다는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인재로 여기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 많이 지원하고 싶으면 가장 저희 회사가 보고 있는 인재의 요건은 첫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열정, 두 번째로는 신뢰, 세 번째로는 실행. 이 3가지를 갖춘다 그러면 그냥 합격은 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람 소리 부여했지 않고 무조건 뽑겠습니다.